그래서 제가 직접 그 증거들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집안을 뒤져보기로 한 거죠. 안방 서랍부터 시작해 컴퓨터 방까지 서랍이라는 서랍은 다 뒤져봤고 서류 더미들 또한 다 훑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좀 전 독촉장을 제외하곤 다른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실대로 말하기를 바라야 하던 그때 한 장면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남편이 옷장 앞을 서성거리던 장면이었죠. 남편은 언젠가부터 옷장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제가 갑자기 안방을 들어올 때면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땐 이 사람이 입을 옷이 부족하다며 옷 타령을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안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남편의 코트에서 한 문서를 발견하게 되었죠. 차용증이었습니다. 그 차용증을 찾고 나서 처음에 제가 잘못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차용증에 적혀있는 금액의 0의 개수가 너무 많았거든요. 도대체 이만큼의 돈을 어디다가 썼길래 빌린 건지 점점 더 궁금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궁금증도 곧바로 해결되었죠. 차용증이 숨겨져 있었던 코트 안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거든요. 남편 이름으로 말이죠. 심호학원에서 쫓겨난 뒤로 사업을 하겠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기어이 사업을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아내인 저에게 회사를 다니고 있다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말이죠. 사업에 사자도 모르는 남편이 준비와 대책 없이 사업을 했다. 현재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는 게 분명했어요. 차용증에 나와 있는 돈을 다 써버린 후 부족한 비용을 제 3교문법에 빌린 거겠죠. 그 돈의 이자와 원금마저 갚지 못할 상황이겠고요. 속에서 열불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업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돈까지 빌려 사업을 시작하다니. 거기다 아내까지 속여가며 시작한 사업이라면 대박은 못 치더라도 본전 지키는 해야지. 결국은 빚도 지고 그 돈도 못 갚는 상황이니 속에서 열불이 터질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알아서 일을 수습하길 바라고 또 못 본 척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확실히 따져야 되겠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혼까지 불사하겠다고 생각했죠. 일을 마치고 남편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차용증과 사업자 등록증은 사진을 찍어두고 다시 남편 코트 안에 넣어두게 되었고요. 남편이 제 앞에서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나 두고 보려고 했죠. 그렇게 남편이 빌린 돈에 대한 독촉장 한 장만 덩그러니 식탁에 올려두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어요. 꼴을 보아하니 어디서 술 한잔하고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남편은 식탁에 앉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저를 보고 조금 놀란 모습이었죠. 당신 아직 안 잤어? 먼저 자고 있지. 술 한잔 했나봐? 동영이 있잖아. 그 녀석이 좋은 일이 있다고 술 한잔 하자고 했어. 당신 내일 출근 안 해? 지금 들어와서 언제 일어나려고? 회사에서 술 냄새 풍기면서 출근하면 사람들이 좋게 봐? 그것도 경력직이라 중간에 들어온 사람을? 향수 뿌리고 하면 되지. 그리고 몇 시간 못 잤다고 큰 문제 있나? 당신 나 기다린 거야? 내가 오늘 좀 수상한 우편을 받았거든. 그래서 당신한테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여기 독촉장. 회사 다니는 당신이 돈 2천만 원 어디에 필요해서 빌린 거야?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제3금융권에서 빌릴 거면 왜 나한테는 빌려달라는 말 한 번 하지 않았어? 당신 돈 필요하면 어머님 그리고 나한테 쉽게 말하잖아. 그게 돈은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친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 오늘 동영이 본 것도 다 그것 때문이야. 그 녀석이 이번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되나 봐.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큰 돈이 있어야지. 친구로서 해줄 건 없고 그러면 자기가 돈을 갚을 테니 대신 대출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내 이름으로 빌리기로 된 거야. 근데 걔가 그 돈이 나온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래? 동영씨가 무슨 사업을 시작했는데? 수산업 한다고 하던데. 그래? 그거 당신이 하겠다고 한 거 아니야?
내가 수산업한다고 했나? 시간이 지나서 가물가물하네. 아마 동혁이가 그때 그 이야기를 해서 내가 수산업을 한다고 했나 보다. 역시 제가 처음 예상했던 것처럼 남편은 제가 독촉장의 존재만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친구를 팔아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하는 걸 보면 수납 사업을 친구가 아닌 자신이 하는 것 같았어요. 끝까지 저를 속이겠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더는 남편의 장단에 맞춰주지 않기로 했죠. 내가 어디까지 속아줘야 하는 거야? 가지도 않는 회사 잘 다녀오라고 북엇국이라도 끓여줄 준비할까? 네 돈 동영씨가 갚을 돈이니 당신 말처럼 아무 신경 쓰지 말고 마음 편히 있어줘? 그러면 당신 이 상황 해결할 대책은 있는 거야. 결국 돈 빌릴 곳 없어서 삼금형과까지 쓴 주제에 도대체 언제까지 거짓말하려고 했어? 지금 이 2천만 원도 해결 못하면서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지면 그때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사업하지 말라고 했지. 당신 사업할 만한 깜냥 아니라고. 회사에서 주는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살라고 했잖아. 근데 왜 내 말 안 듣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놔? 왜 한 입을 돕고 사는 나한테까지 거짓말하고? 여보, 무슨 말이야? 나 회사 다니고 있어. 내일도 출근해야 한다니까? 당신이 뭘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야? 정말이야. 끝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너 내가 돈 빌린 차용증이랑 사업자 등록증 발견했어. 계속 오리발레벨 생각하지 마. 다 알고 있으니 솔직히 말해. 내가 하지 말라고 한 사업 지금 어떤 상태야? 이 돈 2천만 원은 내가 처리해준다 치고 차용증에 적혀있는 돈을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사업 정리하면 차용증에 적힌 돈을 갚을 수 있는 거냐고! 남편은 제가 모든 걸 알고 있자 굉장히 놀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속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죠. 그러게. 내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 옆에서 응원해주고 힘나게 북돋아줬으면 좀 좋아? 그럼 내 사업이 잘 풀렸을 수도 있잖아. 집에서 남일 하는데도 당신 눈치 봐야 하고 마음도 항상 편치 못하니까 일이 잘 풀리가 없지. 옛말에 가와만사성이란 말도 있잖아. 집에서 항상 불안해하고 당신한테 기죽어 사는데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바깥 일이 잘 풀 일이 있나? 그래. 당신이 말한 것처럼 지금 사업 상황이 안 좋아. 다 정리한다고 해도 차용적으로 빌린 돈은 물론이고 독촉장의 온 돈도 갚지 못할 상황이라고.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이 모자라서 실패한 사업을 또 내 탓을 하고 있고. 그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당신 어떻게 할 거야? 나보고 차용증에 적혀있는 돈까지 갚으라는 거야? 내가 그만한 돈이 어디 있어? 지금 이 집이라도 팔자는 거야 뭐야? 별로 심각한 거 아니야. 당신에게 갚아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아. 이 집 팔 생각도 없고. 엄마가 있는데 뭔 걱정이야. 그러니까 당신 괜히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마. 내 사업 실패로 이런 돈 당신 보고 대신 갚아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당신 지금 어머니 사정을 알고 그런 말 해?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인데 여태까지 어머님을 찾아. 당신 손으로 망 찍으면 당신이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오늘만 해도 그래. 사업이 이따위로 되어가고 있으면 타개할 방법을 찾고 아침 일찍 나가서 뭘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술이나 퍼마시고 와. 술 처먹으면 일이 해결돼? 술 먹을 돈 있으면 그 돈을 어떻게든 해볼 생각을 해야지. 아이씨, 되게 땡땡거리네. 내가 당신 눈앞에서 돈 문제 해결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다른 말 하지 않는 거지? 자, 봐라. 우리 엄마가 일 해결해 주나 안 해주나.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남편은 저와 말다툼을 하다 말고 자신의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곤 집으로 오라고 연락을 했죠. 그 새벽에 말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아들의 전화에 또 집에 오겠다고 했나 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전 남편의 태도가 썩었다고 생각했어요. 생각을 고쳐먹지 못한다면 이런 남편과 더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러도 해결해주는 부모가 있다고 한들 그 부모가 자식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건 당연지사인데 부모가 떠난 다음에는 그 문제들을 아내인 제가 해결해줘야 했으니까요. 남편에게 화를 내며 그 잘못된 생각을 문제 삼기 시작했죠. 그런데 남편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도 큰 문제가 없었다며 제가 예민하고 괜한 걱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매도를 했어요.
그 다툼은 시모가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되어갔습니다. 아니 너희 이 시간에 날 부르다가 뭐 하는 거야? 왜 싸우는 건데? 그래 혜영이 너 내일 회사 나가는 애 붙잡고 뭐 하는 거니? 안 그래도 중간에 들어간 회사라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하는데 에어컨디션 안 좋게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성진이가 꼭두 새벽에 왜 날 불렀나 했더니 너 때문이구나? 너 평소에도 우리 성진이 이렇게 잡아먹을 듯이 대하니? 이번에도 시모는 우리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전에 자기 아들의 편에 서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남편 기죽이고 사는 여자로 취급했죠. 저도 오늘 끝장을 봐야 했기 때문에 그런 시모의 말에 할 말을 다 했어요. 이 사람이 기죽어 산다고요? 기죽어 산다는 사람이 제 눈치 하나도 안 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나요? 쟤 지금 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 사람이 누구 믿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요? 설령 제가 이 사람 기죽이고 산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들 이렇게 키운 사람이 누구인데요? 뭐? 인연이 어디서 감히 네가 아주 겁대가리 상실했구나. 네 남편도 모자라 이제는 나까지 잡아먹으려고 들어. 니년 오늘 내 손에 맞아 죽어봐라. 오늘 내가 니년 싹스도 자르고 정신머리도 고쳐버리겠어. 눈이 돈 시모는 앞뒤 안 보고 절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처음에는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시모의 매질을 막고만 있어야 했죠.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 하나 취하려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맡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 뿐이었죠. 시모가 이렇게 야만적인 행동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맡게 되었지 저도 가만히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갈라설 생각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막무가내로 때리고 있는 시모를 밀쳐냈죠. 제가 대항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지 바닥에 나자빠진 시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엄마가 바닥에 나동그라지자 깜짝 놀라고는 바닥에 널브러진 시모를 부축하게 되었죠. 엄마 괜찮아? 당신 정말 미쳤어? 아무리 그래도 당신 시어머니 되는 사람을 아무렇게나 밀치면 어떡해? 이러다 엄마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당신 돈 앞에 가족도 모두 없는 거야? 내가 눈이 어떻게 된 거지? 저런 년을 우리 귀한 아들과 결혼을 시켰으니 너 지금 네 손으로 굴러 들어온 복을 차는 거야. 내가 이 꼴을 당하고도 너를 가만히 둘 줄 알아? 우리 아들이 용서하자고 해도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이혼은 당연하고 우리 학원에서도 너 쫓아낼 거라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시모는 자신의 아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고 이혼을 시키겠느니 학원에서 내쫓겠느니 같은 반가운 말을 하고 있었죠. 자기 딴에는 제가 그 말을 듣고 저 자세로 나오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전 그럴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죠. 설령 남편이 빚을 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이면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을 겁니다. 이전까지 시모와 남편에게 쌓인 게 있었으니까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꼭 지급한 말 지켜주시기 바랄게요. 그런데 어디 이거 보고도 그 말 태도 지킬 수 있나 보자고요. 전 시모에게 식탁에 있던 독촉장을 던진 후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코트 안에서 차용증과 함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 지금 겨우 돈 2천 가지고 이 난리 치는 거니? 내가 지금 학원 상황이 어렵다 하지만 겨우 돈 2천 해결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너 돈 2천 없어? 없어서 이 난리 치는 거야? 네 손에서 주인이 해결하고 나서 나한테 말하면 내가 모른 척을 하겠어. 내가 미안해서라도 더 챙겨주지. 어? 그래. 돈 이전에 자기 목 걷어차겠다는데 뭘 어쩌겠어. 돈 2천 저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란 인간이 저한테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빌린 게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돈 2천을 이 인간이 왜 빌렸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신 적도 없죠. 별로 대단할 것 같지도 않고. 자, 이거 보세요. 이 인간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 전 시모의 얼굴에 남편의 차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던졌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자신의 얼굴에 던졌다는 것에 짜증을 내던 시모였지만 이내 두 종이로 확인하면서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죠. 그리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신의 아들에게 이 서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성준아, 이게 다 뭐야? 너 사업하겠다고 돈을 빌렸어? 이 큰 돈을? 너 엄마한테는 회사 다니고 있다며.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엄마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다들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돈 나올 곳은 없고 해서 아는 형한테 돈 좀 빌렸어. 근데 막상 사업 시작하니까 밖에서 보던 거랑 다르더라고. 회사 다닐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엄마 미안한데 이번에도 좀 해결해줘. 내가 다음번에 잘 되면 2배 아니 10배로 갚아줄 테니까 해결해 줄 거지?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돈을 빌려? 정신이 있는 거야? 사업은 해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무작정 뛰어들면 어떻게 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한테 말은 했어야지. 그래서 너 이 돈 전부 날린 거야? 그건 아니지? 아직 사업은 돌아가고 있는 거지? 아니야. 그러면 설마 이 독촉장도 너 사업이 망해가고 있어서 빌린 거야? 다 날린 거 맞아. 지금 사업 정리해도 남은 건 없고 오히려 정리해서 나가는 돈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엄마도 내가 사업 이야기 편하게 할 수 있게 처리 잘 좀 해주지. 내가 도움을 구하거나 조언을 얻으려고 해도 하도 뭐라고 하니까 말을 못했잖아. 근데 엄마, 나 이번 일로 대충 감을 잡은 것 같아. 다음에는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망할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주는 김에 나 다음 사업도 도와주면 안 돼? 매번 시모 치마폭에 쌓여 과잉 보호를 받고 있던 남편은 시모의 말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일을 해결해달라는 것도 모자라 앞으로의 사업을 도와달라는 말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는 저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실수가 나오던데 시모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뭘 저런 걸 나왔을까 싶었겠죠. 그런데 그것도 모두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으니 누구 탓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남편의 기가 막힌 말을 듣게 된 시모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아들에게 정신 좀 차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너 도대체 왜 이래? 엄마 상황 안 좋다고 저번에도 말했잖아. 엄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못 도와준다고 말을 했는데도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엄마, 이 큰도 해결해 줄 방법이 없어. 엄마도 지금 빚이 얼마나 쌓여 있는데. 엄마, 농담이지? 엄마가 왜 돈이 없어? 지금 나 정신 차리라고 농담하는 거지. 농담은 무슨 농담이야. 지금 하고도 겨우겨우 운영하고 있는데 너 이런 상황인데 혜영이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거야? 너 정신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얼른 빌어. 얼른 혜영이한테 빌라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저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겠죠. 혜영아, 내가 지금까지 오해를 했던 것 같다. 네가 화를 낼만 했어. 아니,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이지. 내가 무슨 일인지 모르고 무작정 화를 냈던 것 같아. 내가 사과하마. 내가 때린 거 많이 아팠니? 병원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마음에는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죠. 방금 전까지 하던 태도 말 지킬 수 있나 보자고요.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꿀 거였으면 왜 그렇게 하셨어요? 더 비굴하게 보이기만 하는데.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드님과 이혼시키고 학원에서 내쫓겠다고. 그 말처럼 저 이 사람과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는 학원 당장 그만두겠고요. 합의 이혼하고 싶으면 재산분을 유리하게 제시하시고요. 아니면 전 소송 들어가겠습니다. 또 학원권에 대해서인데 제가 학원 경영 어려워지고 못 받는 돈들 있죠. 그 돈 전부 당장 지급하세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어차피 계약 기간도 만료될 상황이니까 제 수업받는 학생들에게는 제가 어떻게 된 일인지 학부모님들 통해 대신 공지 떼어서 보내겠습니다. 학원비 환불이든 배상이든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얘 혜영아, 너 왜 그러니?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잖아. 내 사정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애가 이렇게 나면 어떡해. 내가 성준이는 책임지고 정신 차리게 하마. 밀린 월급도 최대한 빨리 학원 정상화 시켜서 줄 거고, 내가 더 좋은 조건, 아니 네가 학원 원장님 하도록 해주마. 이번 위기만 넘기면 그러니 이렇게 무저하게 나오지 말아라. 제가 한 번은 바보처럼 속아 넘어갔다고 해도 2번이나 속을 것 같아요? 필요 없으니까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나 당신 침 앞에 숨어있는 당신 아들과 더는 엮이기 싫어요. 그리고 당신 아들 빚내가 떠안기도 싫고 당신이 당신 아들 이렇게 키우고 만든 거니 당신이 책임고 떠안고요. 그지 같은 아들 빚 갚으면서 샀어요. 평생 아들 쌓아놓은 똥이나 닦아주면서. 시모는 뒤늦게 자신을 탓하며 아들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교육시키겠다고 잘못을 피로하지만 전 제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시모의 사과도 받지 않았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눈치도 없는지 자기 엄마만 외치고 있었죠. 자기 딴에는 엄마가 며느리에게 왜 저러나 싶었나 봅니다. 그러다 결국 시모에게 등짝을 맞게 되었죠. 엄마 왜 그래? 저 사람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는데? 정말 돈 없어? 아니면 이 사람한테 뭐라도 빚진 거야? 아 뭔데? 너 이 새끼 정신 안 차려?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건데? 얼른 해양한테 빌어. 무릎 꿇고 삭삭 빌라고. 이미 다 끝난 마당에 남편이든 누구든 용서를 구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 용서를 구하고 있는 두 사람을 무시한 채 그 집을 박차고 나와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이후 남편과는 합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와 남편 측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저도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은 일들을 법원에서도 혼인 파탄의 사유라고 인정해 줄지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시모에게 의존적인 것도 저를 속여 사업을 한 뒤 막대한 빚을 지게 된 건 모두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되었고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었죠. 그 사이 시모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왔던 밀린 월급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감독관이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 한 통화를 했더니 시모는 겁을 먹었는지 생각보다 순순히 밀린 돈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시모 입장에서는 밀린 월급을 저에게 주는 것보다 제가 학원에 나가게 되며 생긴 손실이 더 뼈아팠을 겁니다. 이전에 남편이 학원 선생님들과 다툰 바람에 제가 잇몸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덕에 겨우 학원문을 열고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남편과 이혼 소송을 끝날 때쯤 시모는 결국 오랫동안 운영해오던 학원을 문 닫게 되었죠. 남편 빚과 자신의 빚을 갚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을 겁니다. 학원도 정리하고 집도 팔면서 정리할 수 있는 건 모조리 정리하며 돈을 마련해야 했을 테니까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난 뒤 저는 아빠와 다시 생활하며 작은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일에 시달려서 그런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싶었거든요. 일에 쫓기는 것도 싫고 괜한 소문이 도는 것도 싫어서 저만의 학원을 시작하게 되었죠. 결론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같아요. 규모는 작지만 학원 운영도 잘 되고 있고 찾아와 주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만족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이전보다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가장 만족스럽고요. 앞으로 제 인생이 또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저에게 또 다른 인연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정말 한평생을 믿고 같이 발맞춰 갈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줬으면 좋겠네요. 그 전까지는 마음을 비우고 지금처럼 아빠와 행복하게 살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다음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애청자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